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 남측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적극적인 총력 대응으로 예상보다는 피해가 적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첨가 소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흰남노 가장 피해가 많은 곳이 포항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 인덕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좀 기적 생환이 있었어요. 아, 네네, 그렇습니다. 예, 두 명이 이렇게 살아났어요. 어젯밤에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미 뭐 그 실종됐다라는 그 보도가 나온 지 꽤 시간이 흘렀고, 예, 그렇죠. 그리고 물이 아직 이 펌프로 5대를 동원해서 물을 빼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종자들을 찾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어쩔까 저쩔까 그냥 이 기사 이 신문 언론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던 국민들이 갑자기 생존한 분들이 막 한 분 두 분 이렇게 발견되면서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지었는데, 안타까운 건 또 발견된 분들이 심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적같이 다시 깨어나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어찌됐든 정말 희비가 좀 엇갈리는 그런 포항의 침수 현장이었습니다. 그 에어포켓. 네네네, 그렇죠. 그 공간, 그러니까 물이 꽉 찼지만 배수관을 붙잡고 이 숨만 쉴 수 있는 그 빈틈에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버텼다라고 하던 이 남성분의 이 살아온 생존기가 또 국민들을 또 이렇게 그 감동을 줬던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태풍이나 이런 홍수에 대비해서 지하 주차장도 이제 차수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최근에는 뭐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거 대부분 설치가 됐습니다만은 이런 주차장도 그런 차수벽 설치가 피해지가 많이 오는 그런 피해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게는 하고 있는 모양인데 또 과거 옛날 아파트 때는 또 안 그렇죠. 이번에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비하는 그런 이 시스템이 많이 구축이 됐다라고 여겨졌어요. 마산에서 보셨어요? 그 해안가 도로가 그냥 도로였는데 그게 갑자기 이 파도를 막는 차수벽으로 딱 되더라고요. 1km 정도 쫙 해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는 이거를 하나하나 대비하는 그런 이 모습들이 보이고요. 제주도에서는 덤프트럭들을 동원해서 덤프트럭을 이 해안가에 있는 그런 그 횟집들 다 유리잖아요. 상가 상가 거기를 전부 다 이렇게 두르는 그런 모습들 하며 어쨌든 이 최근에 벌어진 어떤 수해에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하는 어떤 모습들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특히 이번 흰남노 태풍에 대해서는 이 윤석열 정부가 정말 총력 대응을 했다. 네. 윤석열이 달라졌다. 네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윤 대통령도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출근하면서 도스태핑에서 이 포항 지하 주차장 그 문제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안타까웠다라는 어떤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그 실종자 수색 소식 때문에 밤잠을 못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역대급 태풍은 지나갔지만 또 포항에 내려가서 이재민이라든가 피해자 위로를 하겠다. 국무회의 마치자마자 내려가겠다. 포항에 내려가서 가족들 위로하고 살펴보겠다. 기자들이 또 이제 다른 질문들 했어요.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 개혁. 그런데 오늘은 태풍 관련 질문만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는 이제 조사 해야지만 절차가 다 있으니까 하지만 가장 빠르게 선포가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도 이번 흰남노 태풍에서는 이 대통령실에 네. 야전 침대 갖다 놨는지 모르겠지만 네. 대통령실에서 1박 2일간 네네. 숙식을 하면서 네. 거기서 아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톡톡히 해냈지 않습니까? 지난 8월 초에 네네. 그 집중호우 때는 뭐 부실대응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퇴근하는데 뭐 저기 침수되는 지역을 봤다. 이 발언이 굉장히 나중에 후폭풍이 많이 일었죠. 그런데 일단 이번 태풍은 정말 최악의 태풍이다라고 기상청이 계속 예보를 했고, 저도 이제 태풍과 관련해서 좀 들여다봤더니 태풍이 정말 성격이 변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 동남아 지역, 그러니까 대만과 오키나와 그 중간 지역에서 이제 발생을 하면 서서히 북상을 하면서 북동 방향으로 6, 7, 8, 9월은 북동쪽으로 이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5월 달이나 6월 달은 이쪽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7, 8, 9월 쪽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피해가 큰데, 이번 태풍이 움직이질 않았던 거예요. 한 이틀 정도. 거기서 계속 머무르면서 그 다음 태풍으로 발전할 열대성 저기압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데, 얘가 빠지지 않고 그 열대성 저기압을 함께 흡수를 해서 1+1. 두 개의 태풍의 크기로 변했다 하면서 그걸 흡수하자마자 갑자기 속력을 내면서 북동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상청에서 발표를 하기는 2002년도, 2003년도에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줬던 매미 라든지 또 루나라든지 이 폭풍을 합친 거와 거의 같은 위력이다. 그래서 가장 최악이 될 거다라고 계속 예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대통령이 이번엔 내가 직접 나서겠다 해서 첫 번째 날 도시 태핑에서 아예 밝혔습니다. 이제 아마 비상대기 할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에 따라 장관들도 전원 퇴근하지 아니하고 상황실에서 함께 할 장관들은 아예 야전 침대를 놓고 함께 그 1박 2일을 했다고 하고요. 이 대통령은 2층과 그다음 지하 상황실을 계속 오가면서 상황을 계속 직접 주재를 했다. 즉 컨트롤 타워 역할을 본인이 직접 했다라는 후평입니다. 다음 날 도어 스태핑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퇴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자실로 바로 내려졌어요. 그렇죠. 그 당시 기자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교수님 춘추관장이 이름 바뀐 거 아세요? 이번엔 몰라요. 이번 춘추관이 원래 청와대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똑같은 기능을 국민소통관이라고 해서 국민소통관. 춘추관장이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도 국민소통관장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기에 올지 몰랐지. 그러니까 막 브리핑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소통관장도 놀랬고, 근데 이제 직접 자기가 브리핑을 하겠다 해갖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끝나자마자 구내식당으로 가서 수석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는 후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철회를 하면서 컨트롤 타워가 돼갖고 지시도 하고 점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전국적으로 공무원들도 철저히 대비하는 그런 효과도 가져왔고, 그날 뭐 6일 아침 바로 기자실에 내려와서도 이 긴장건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예. 사실은 일단 태풍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뭐 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대개 이런 말을 하는데 긴장건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이유가요. 이건 좀 야담입니다만, 울릉도민들이 그렇게 섭섭하대요. 왜냐하면, 육지만 벗어나면, 이제 태풍은 지나갔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네들은 태풍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렇죠. 사실은 독도와 울릉도를 강타하고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포항을 딱 울산 앞바다를 지나면서 이제 내륙은 끝났는데, 내륙이 끝났다고 해서 우린 태풍이 끝났다고 하면 사실 울릉도 도민들은 진짜 섭섭하지 않습니까? 지금 막 태풍을 닥쳐야 되는데 뭐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사실 아직 태풍이 여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진처럼 여진이라는 게 핵이 이렇게 지나가면 뒤로 돌아가는 마지막 이 가장자리가 완전히 지나가야지만 이제 태풍을 벗어났다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태풍이 돌 때 이 북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거든요. 시내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위로 북상하면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원의
오른쪽이 위험방구, 즉 예.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힘으로 올라가니까 그렇죠. 계속 이 바람을 때려서 맞을 수 있는 거고, 반에 왼쪽은 가항반구라고 해서 사실상 이 힘이 죽어 죽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통영, 거제, 마산, 부산, 포항, 울산, 경주 이게 다 오른쪽으로 완전 위험방구로 이번에 맞아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지역들이고, 가장 이번에 심하게 맞은 게 포항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태풍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심부가 지나갔지 그 전체적인 그 예. 완전히 뭐 벗어나지는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철야를 하면서 이걸 점검하고 지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생기니까 예, 그렇죠. 긴장한 건을 놓아서는 안 된다. 울릉도도 또 있고 독도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울릉도민들도 당연히 울릉도까지 지나가야만 벗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번에 반경이 430km라고 합니다. 이게 그 태풍의 반경이 책에서부터. 근데 부산에서부터 서울이 447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다 포괄하는 그런 정도의 넓은 반경을 갖고 있죠. 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 대통령도 지난번 그 집중 호우 때 좀 여러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지만, 이제 추석을 바로 코앞에 그렇죠.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응에서 잘못했다, 정부에 대한 그런 부실 대응 논란이 일어나면은 밥상 민심이 완전히 변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겠죠. 그렇죠. 이미 첫 번째는 이번 추석에서 매는 맞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게 물가 때문입니다. 예. 지금 태풍까지 겹쳐서 사실 인명 피해는 포항에서 정말 가슴 아픈 인명 피해가 났지만, 근데 이 또 심각한 게 농작물 피해거든요. 예.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또 추석을 바로 코앞에 두기 때문에 당장 지금 그 추석 상을 차리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대요.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거의 2배 이상, 뭐 어떤 품목에서는 거의 4배 이상 이렇게 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일단 그 밥상을 딱 차려놓고 사람들이 앉아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못 살겠다. 이거 차리느라고 얼마나 든지 않으냐. 특히 뭐 과수, 또 그렇죠. 야채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오른 것 같아요. 이번에 뭐 배 농사라든지 또 기타 그 가을에 많이 나는 그런 그 이 과수 작물들이 모두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더불어서 인명 피해까지 정말 너무나 심각했다면, 물론 포항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사실 이번에 추석은 정치 얘기보다 이 태풍 얘기 또 물가 얘기로 그냥 뒤덮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아주 그냥 작심하고 이렇게 대응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런 대응을 거치면서 대통령직의 무게랄까, 프레지던시 그렇죠. 이걸 아마 실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학습 효과고요. 당연히 이제 이것을 대통령이 무조건 모든 걸 다 나선다 이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 제대로 이걸 대응하는 것,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과정을 대통령이 몸소 한번 겪어봤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것 같거든요. 아무튼 피해가 예상보다는 아주 최소화된 거, 이것만 해도 다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포항 지하 주차장 그 수색 작업도 빨리 마무리 지어서 좀 생존자들이 더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바지 논쟁이 무슨, 특히 뭐 진보 좌파 쪽에서 벌이고 있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의 이번에 어떤 그런 그 자세가 바뀌었다, 정말 이번에 제대로 하려고 한다 대통령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지도 바꿔 입고 나오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갖고 이번 좌파 언론들이 좌파 진영에서 어떻게 비난하냐면, 야, 바지만 바뀌었더라. 바지만 바뀌었더라 이겁니다. 바지 얘기가 사실 또 왜 나오기 시작했냐면, 지난 7월 달인가요? 도어 스태핑을 하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이 하나 실렸는데, 이걸 좌파들이 또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윤 대통령이 원래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피트하게 입지도 않고 좀 펑퍼짐하게 입었거든요. 근데 그걸 놓고 대통령이 바지를 앞뒤를 바꿔 입고 나왔다 해갖고 막 조롱하는 밈을 만들고, 근데 그것을 사실
조금만 확대를 하면 이 바지 선이 딱 보이거든요. 지퍼 선도 보이고. 어떻게 바지를 갖고 있겠습니까? 지퍼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뭐 바지를 뭐 어떻게 했냐는 둥 뭐 온갖 조롱을 다 뭐 하는 그런 밈들을 양산해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편한 바지로 그러니까 집에 안 돌아가고 비상대기를 하기 위해서 옷 복장도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이런 의미로 바지를 언급했는데 지난번 밈까지 그 겹쳐갖고 유근이라는 뭐 시인이 있습니다. 그 자는 이렇게 조롱을 하더군요. 아니 이번 태풍이 쥐새끼에 불과했는데 윤석열을 찬양하는 게 도가 지나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 부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남해안 일대가 농작물과 그다음에 건물 포항에 건물 내려간 거 보이시죠? 이게 사진에 나온 것만 그렇지 엄청나게 많은 피해들을 입으셨거든요. 그분들한테 이게 이번 태풍은 쥐새끼에 불과했어 라고 사실 이야기한다면 그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가 시인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을 무조건 공격하기 위해서 혈안이 된 건 알겠는데 그러나 국가적 재난을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 이 커뮤니티에 계속 바지 조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롱하는 분들도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포항에서 지금 아직도 실종된 분들이 있다. 아직도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 마음들을 이 유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그런 식의 어떤 표현들은 정말 해서는 안 될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트집을 잡기 위한 트집 이런 걸 생트집이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네. 모든 것을 그렇게 삐뚤어진 시각으로 네. 봐서야 되겠느냐. 그렇죠. 이런 재난까지도 이념과 진영의 논리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뭐 비판할 거 있으면 비판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한 것은 또 잘한 대로 이야기하는 거 그게 올바른 뭐 평론이랄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시인이든 무슨 뭐든 간에 아니 자기네들이 세월호라든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일어났던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데요. 재난의 대비는 지나치는 것이 도리어 안전하다. 예. 모자란 것보다 훨씬 그 정확한 대응이다. 지나칠 정도로 사실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번에 지나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기상청장이 정말 그 마지막 국민 메시지가 이겁니다. 국민 여러분 부디 이번 태풍 때 집안에 계십시오. 제발 안전하시길 빕니다. 이런 식의 어떤 멘트가 나올 정도로 사실상 위험한 어떤 그런 이 태풍이었다라고 메시지를 던졌으면 대통령이 그만큼 앞장서서 나섰고 그 나섰다는 것에 대해서 어찌됐든 잘했다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이거 피해가 얼마 없었는데 대통령 호들갑 던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재난 대비를 하겠습니까? 어떤 그렇습니다. 정도? 참 재난까지도 어떤 정쟁이랄까 이념의 잣대로 이렇게 들이대는 것 자체가 참 비극인 것 같습니다. 예.